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원넷 이성로입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 강했던, 급등을 했던 그런 상한가 종목군들을 통해서 또 다음 주에 그 상한가를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상한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상한가 하는 종목군들을 매주마다 여러분들께 선사를 해드렸는데, 자, 저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상한가 종목을 포착을 해내지 못했고, 아쉽게도 상한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은 나타났었는데, 좀 이따 AS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적으셨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번 주도 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또 다음 주에 상한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중간에 6월 1일 선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목요일까지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 녹화를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화 이후에 다음 주에 또 어떤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요일 날 지금 현재 요 날짜가 좀 잘못됐는데요. 여기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가는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이었고, 여기 이제 월요일이었다, 그죠? 월요일이었고, 자, 요게 화요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 수요일은 이제 저희가 선거기였기 때문에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사이를 보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한 상한가를 갔던 기업이 이제 플레이위드라는 기업이 또 강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출시, 신작 출시에 대한 부분으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었고, 자,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원숭이 두창 관련한 부분.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간염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일단 낙폭과대라는 측면도 좀 존재를 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낙폭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또 저런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화요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은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 종목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상한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상한가는 수급에 집중하거든요. 수급의 쏠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수급의 쏠림이라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든지 또는 시장이 하락을 하든지 했을 때 수급에 대한 쏠림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난주하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쏠림화 자체가 없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나눠먹는 식의 그런 수급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수급 쏠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한가가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터스와 글로벌 SM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노터스는 이제 권리락을 하면서 그에 따른 효과로 지금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 대신에 이제 글로벌 S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법인 관련주들, 자, 이런 것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이제 도시봉쇄에 대한 단계적 해제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삼성 스펙 4호 관련해서 삼성의 M&A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린 PT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감속기 관련주인데요. 이런 감속기 기계업종 안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삼성에서 M&A 가능성. 자, 이런 이슈가 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또 노터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이슈가 한 번 더 붙으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상한가가 많이 나타났을 때는, 시장이 좀 조정 양상에 나타났을 때는 상한가가 많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테마들이 존재를 했다면,
상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테마가 상당히 단촐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녹십자 MS를 좀 더 상세하게 기업에 대한 주식 기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기법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상한가가 바닥에서 이제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돌파가 나오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윗꼬리가 달렸을 때 거래량을 뒤에 봉이 좀 더 강하게 가져가고 앞에 봉보다 뒤에 봉이 거래량을 강하게 가져가면, 자, 지지점은 여기라고 있다. 그죠? 이런 식의 기적 반등이 나오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런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있는데, 여기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뒤에 나오는 양봉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적게 나타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자리를 중심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 하단을 중심으로 잡고 이런 기적 반등이 나온다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원칙입니다. 이게 주식에 대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실전 주가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는 한번 인위적인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기적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 하락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구간 자체는 일부러 주가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를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대부분 보면 세 번 내지 네 번째 강하게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매집이 이루어졌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바뀌어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고, 자,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여기에 대한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역에서 거래량을 실은, 자, 이런 트리거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난다, 그죠? 자, 그럼 이런 트리거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나고 나면, 다음에 이런 트리거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이런 자리 자체가 주가에 대한 변화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자리들이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가 강하게 좀 튀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자, 앞에서 분명히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자, 다시 한번 더 시도하고,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시도하고 돌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자리가 일종의 지지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변곡에 대한 저항으로 바뀌었을 때, 자, 한 번만에 절대 돌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이런 V자 반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하면,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번째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항상 네 번 내지 다섯 번에 대한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넘어가는 듯한 모습 보이다가 갑작스레 또 빠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세 번째까지는 올라가기 힘들다. 무조건 네 번 정도, 네 번엔 다섯 번 정도를 생각하면서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도 급등 양상을 먹을 수 있고, 앞서 봤던 상한가까지도 달성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 지금 상단에도 보면, 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요. 앞에서는 이제 네 번의 그런 돌파가 이루어졌던 종목을 찾으면 되는데, 그 위에 지점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앞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위에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벗어난 자리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자, 갇혀져 있는 자리에서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이었거든요. 이런 구간 자체를 감안하면 이 자리에서 이익 실현은 아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갇혀져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밟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책에서 나오는 이런 N자형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 과정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면서, 자, 강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으로 따지는데 여기는 이제 하선이 되고요. 여기 이제 상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하선에서, 자, 네 번째에 대한 돌파.
자, 그리고 상선 대신 상선에 갇혀져 있는 자리로 형성돼줘야지만 N자형으로 이런 상한가가 간다는 것까지 꼭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번 주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가 되었던 부분. 자, 그리고 이제 게임 출시, 신작에 대한 게임 출시를 하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서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권리락이 이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M&A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중국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무상증자는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 자료를 좀 더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원숭이 두창과 삼성전자 M&A 그리고 중국 도시 봉쇄 관련해서 해제가 되는 부분에서 종목군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중국 도시 봉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은 자,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이 6월 1일부로 자, 단계적 봉쇄를 해제한다는 이슈로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그리고 로스웰, CKH, 글로벌 SM 이런 기업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 기업인데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래요. 자, 상장은 국내에 돼 있지만 본사는 해외에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외 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 대한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상장 폐지까지 가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예전에 중국 고섬 이런 기업들 상장 폐지까지 넘어가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국내 본사가 없기 때문에 미리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최근에 중국 도시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길게 보고 기업에 대한 가치로 투자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종목군들이라는 걸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업에 대한 재무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된다. 우리가 돈 버는 것 자체는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돈을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회비용을 잃는다는 것은 또 크게 와닿는 거거든요. 그 기회비용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항상 안정적인 종목군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삼성전자 M&A 관련인데요. 자, 삼성전자 M&A 관련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대규모 M&A에 대한 준비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또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이제 자동화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한 이런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M&A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났어요. 우선은 여기에서 이런 종목군들 말고도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삼성전자가 이번 M&A, 대형 M&A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자, 그 분야가 어디가 될 것인가. 그래서 로봇 분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원래 연초부터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화라는 부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 자체도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강세를 좀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자율주행 관련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M&A 이슈도 일부 나타나면서 또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 텔리칩스 같은 기업들도 앞서서 M&A 관련된 이슈가 한번 나왔던 기업이었고요. 뭐 여기는 없지만 이제 FST라는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매번마다 삼성전자 M&A 이슈가 나타났을 때마다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지금은
국내 기업을 할지 해외 기업을 할지도 몰라요. 대신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기대감이라는 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은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저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련된 삼성전자 M&A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여기에서도 한번 강한 급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겠고요. 자, 다음을 보시면 원전 관련인데요. 최근에 이런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윤 정부에 대한 정책 전환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해외에서 보더라도 유럽이 지금 현재 에너지 부족 사태를 계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천연가스에 대한 비중이 40%, 원유에 대한 비중이 40%였거든요. 유럽 내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원전이라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원전 안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대한 원전 말고 요즘의 원전 이제 SMR을 얘기하는데, 이런 SMR 관련된 분위기에서 주가에 대한 변화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의 안에서도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우리가 한전산업 공략을 해서 2배 이상 크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자, 이것이 첫 번째 주도주였다면 최근에는 또 우진이라는 기업이 또 60% 이상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대장주가 계속 바뀌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일 시장까지 보면 또 광명전기 같은 기업들이 또 강세를 또 보이는 모습이었고, 저는 지금 현재 이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꾸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봐요. 그만큼 이제 확장이 되는 국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에 대한 성과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 관련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 2주 연속으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풍력 관련도 움직이고 있는 양상들이고, 그러면서 또다시 수소 관련 청정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현재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넣을 수 있는, 자, 순환매적인 차원도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업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들도 대부분 다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세를 좀 나타났었는데, 기업에 대한 주가 변화를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이런 WHO에 대한 뭐 공고 사항을 얘기를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우리가 2주 전에도 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했지만, 이런 것들은 단순 테마성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 테마성이 제약바이오라는 부분, 제약바이오는 현재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는 기업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작정 원숭이 두창에서 올라갔던 기업들보다는 조금 빠져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아직까지도 원숭이 두창이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추가적인 이슈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인앱 결제 관련인데, 자, 별표 3개 놓습니다. 자,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로 이제 구글에 대한 인앱 결제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자, 이런 것들이 구글이 강하게 대응을 했을 때는 국내 기업들과에 대한 소송 다툼이라든지 또는 이제 결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구글에서 다운받았던 어플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30%는 구글이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어플로 결제를 하면 구글이 30%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상당한 부분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스토어 관련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플랫폼 관련주들이나 스토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형주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대형주들을 모아갈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 모아갈 수 있는 상당한
지금 현재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뭐 삼성 SDS나 통신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주가에 상당한 변화가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상한까지는 조금 힘들겠죠. 대신에 꾸준한 추세적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을 보기 전에 지난주 상한가는 못 갔지만 급등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광명전기도 급등 양상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에 대한 힘싸움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SDN도 우리가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한 주 동안 계속적인 이번 주에도 강세를 보이면서 태양광의 주도주가 바로 이 SDN이죠. 그래서 대형주 나름대로 상당히 강하고요. 개별주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서도 미리 선점을 하고 상한까지 먹었다. 자, 그런 것들 기억을 하시고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한가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해성 TPC. 해성 TPC 같은 기업들은 삼성전자 M&A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한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이런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두 번째 부방입니다. 부방은 우리가 이제 쿠첸으로 이슈화가 되는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자회사가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기업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가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해석할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LMS는 라이다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나 라이다도 순환매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광명전기, 주도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광명전기도 충분히 끼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상한가를 달성했었는데 지난주 한번 상한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상한가 종목이 적어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좀 퍼져 있는 그런 부분도 상한가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대신에 다음 주에는 또다시 시장이 한번 바뀔 수 있는 변곡에 해당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네 종목 중에 반드시 여러분들께 상한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탄생하리라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주도 여러분들의 길을 모아서 종목군들 급등을 한번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